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103일이더라고요. 그죠? 예. 이제, 시험 볼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열심히 해가지고, 스트레스도 좀 받고, 예?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요맘때가 이제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트레스를 옆에 사람한테 풀게 돼요. 그거. 예, 근데 또 옆에 사람도 그 스트레스를 평소에는 또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게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간에 아예 간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 아예 간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철저히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공부하고, 특히 이제 100일 날은 하여간에 많이 드시오. 그래 합격해. 예. 자, 96페이지인가요? 수업과 폐업. 여기부터 볼 차례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수업과 폐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수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요거 틀렸죠? 3월을 초과하는 수업만 신고야. 원칙적으로는 뭐다? 자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수업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3월을 초과할 수 없나요? 6월을 초과할 수 없나요? 예, 3월까지는 자유롭게 수업하고, 3월 초과서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는 신고하고, 그 다음에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6월을 초과하는 수업도 인정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2번 6월로 고쳐야 되겠네요. 3번 수업 신고를 하고 수업을 한 경우 수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요. 수업 신고를 하게 되면 등록증을 반환한다. 그래요. 업무정지 시에는 등록증 반납 제도가 없지만 여기 수업신고, 폐업신고 시에는 등록증을 반납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재개신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3번 답입니다. 4번, 폐업을 한 때는 폐업일로부터 10일 이내 폐업신고하여야 한다. 수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는 전부 미리 신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수업신고를 하고 수업을 한 경우 수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업기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맞네요. 그런데 뒤에가 틀렸네요. 변경은 2회 하나여 인정된다. 2회다 아니면은 제한 없다. 예, 제한 없네요. 1번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번, 다음 중 수업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 출치세요. 이상. 3월 이상이요? 3월 초과요? 그렇죠. 3월을 초과하는 수업을 하고자 할 때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2월의 수업은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그렇죠. 3월까지는 자유롭게. 3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수업할 수 있다. 맞네요. 3번, 분사무소 수업신고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분사무소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 누가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단 감독상 명령만큼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다. 그런 게 떠올라야 되겠죠. 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관청이 사망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망은 오늘날 법은 절등치로 되어 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되어 있지 폐업 사유로 되어 있지를 않다. 과거에는요, 사망을 하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그 사망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거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 여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요, 여러분들 같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매수신청 대리죠. 자, 매수신청 대리도요, 5번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5번 지문 한번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했을 시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OX. 그거 X야. 예, 그거 X예요. 그거 아니야. 그럼 사망 시에는 뭐냐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7일 이내에, 그러니까 등록 취소 처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는 거야. 거기서도 폐업 신고가 아닙니다.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으로 돼 있어요. 됐어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과거에는요, 사망 대산이라는 것이 뭐냐면 폐업 사유였어요. 근데 지금은 폐업 사유야, 아니면 절등치. 그래서 등록이 취소되게 되면 그때 뭐 하는 거요? 7일 이내, 원래 등록 취소된 시에는 7일 이내 등록증 반납 아닙니까? 그래서 등록증을 반납하는 거야. 그런데 사망 해산으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되었을 시에는 해산의 경우에는 누가 등록증을 반납한다? 7일 이내? 해산의 경우는 법인 대표가, 그 다음에 사망의 경우는 다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군요. 자, 사망, 해산이 있었어요. 그러면 폐업 신고한다, 폐업 신고 없다. 이 폐업 신고를 없이 이게 절등치 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이 취소돼요.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와. 그렇게 되면, 이게 있게 되면, 원래는 등록이 취소되면 며칠 이내 등록증 받나? 그런데 여기에서 7일 이내 등록증 반납하는 제도가 위에는 없고, 여기는 누가 반납하는 거야? 법인 대표였던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개사법이라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있어서는 사망, 해산이 있게 되면 여기서도 폐업 사유가 아니야. 뭐 한다? 절등치 사유이기 때문에 등록이 어떻게 된다? 취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이내 증을 반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누가 받나? 세대를 같이 하는 자, 하던 자겠죠. 여긴 누가? 예? 법인 대표 또는 임원이었던 자. 아니, 이게 구별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요, 적어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든 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든 사망해산이 있게 되면 폐업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또 여러분들하고 제가 어디서 연결시켜서 수업을 했냐면, 등록의 치료 사유,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다른 등록 취소 사유는 등록의 효력이 언제 없어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없어져. 그런데 사망 해산의 경우는 어떻다? 등록 취소 처분이 있어야 된다. 처분 없이 사망 해산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등록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랬어요. 사망 해산은 과거에는 폐업 사유로
다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법인 어디 가서 법인 설립했다 그래봐. 그럼 여러분 법인 해산했어. 그럼 가가지고 폐업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사실은. 그죠? 근데 여기는 폐업신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알아서 뭐 해준다?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사망해산에 대해서. 근데 등록 취소 처분은 그러니까 사망해산 자체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놓고 있는 게 오늘날 법의 특징이야. 옛날 법은 사망해산하면 뭐 했어? 폐업신고했어. 근데 지금 법은 사망해산하면 폐업한다 아니면 등록 취소 처분 내린다. 그러나 등록 취소 사망해산으로 등록이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해산이 있게 되면 그걸로 말미암아 절등치 등록이 취소돼. 그러면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요때 등록의 효력이 없어진다. 이때 비로소 없어진다. 1번, 2번. 예?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유로 말미암아 등록이 취소됐을 시에는 요때 없어져. 그죠? 근데 사망해산의 경우는 요때 없어진다는 거야. 이런 사망해산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험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건데 저런 거 처음 봅니까? 들은 듯은 하오? 예, 저거 있죠? 우리 한번 몇 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냐면요. 90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 한번 거기 90쪽에 8번은 제가 읽어볼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어느 날로부터 사망해산한 날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받은 날로부터 폐업한 날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지방법원장이겠죠. 됐어요? 여기 보시오. 다시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시든 이 폐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 보세요. 자, 5번 지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5번 지문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읽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 오라 그랬잖아. 어디 폐업을 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사망이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분명히 있는 건 아는데 그게 또 어떤 절차가 어떤 건지가 아직 구별이 안 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십몇 분 동안에 2문제 풀었어. 억울해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휴업 폐업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취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죠. 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6월을 초과하게 되면 뭐요? 행정처분. 임등취.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입니다. 그 다음 2번.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할 때 6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가능하다. 학교 간다, 군대 간다, 병원 간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줄 치세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예, 왜? 임등취. 3번 답입니다. 4번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된다 안 된다? 불가능. 왜? 등록증 반납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5번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해. 며칠 이내? 예? 무슨 7일은 또 왜 나와? 거기 7일은 등록 취소 시가 7일이지. 등록증 반납받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재개신고가 있게 되면 즉시 반환한다. 여기 즉시라 그랬지 않소. 됐어요? 법조문상 즉시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 재개신고, 폐업신고. 틀린 것은, 옳은 것은 1번 휴업신고, 폐업신고, 사전신고, 그 다음 변경신고, 재개신고, 사후신고. 틀렸네. 다 사전에 하여야 한다. 미리 하여야 해요. 2번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한다. 근데 휴업신고 시에는 등록증 첨부 안 한다. 한다. 업무정지와 차이점이다. 업무정지 시에는 등록증 첨부 제도가 없다. 3번 휴업기간 변경, 재개신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3번 답이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가능하다. 뭐 하나 더 떠오르는 거 있나요? 인장등록신고. 됐어요? 인장등록신고. 기억나십니까? 네, 3번 일단 답이네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했을 때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이런 거 있어 없어? 사망해서는 폐업사유야 아니야? 그래요. 참 이제는 아시네. 그죠? 그 다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자, 재개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등록증을 어떻게 해야 돼? 즉시. 그 다음 재교부요. 이거 반환이요. 반환이지 어떻게 재교부야. 예, 그래서 재교부는 뭐요? 다시 떠주는 거요. 예, 그래서 이래저래 틀렸습니다.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1번 3월 초과 휴업이네요. 그 다음 2번 기간의 변경이네요. 다 뭐요? 신고사유, 변경신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합니다. 역시 휴업신고네요. 그 다음 4번 2개월 휴업을 한 후 3월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 2개월 휴업을 했죠? 신고해야 안 해? 그리고 나서 3월로 휴업기간을 변경한대. 일단 합쳐서 3개월인 거예요? 요금만 따른 거예요? 요금 합쳐서인 것 같아요. 저기 문맥의 뜻은 일단 합쳐서라면요. 합쳐서라면은 문맥을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2월 휴업을 한 후 3월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니까 합쳐서라는 개념이겠죠? 예, 그러면 일단 3월 초과야 아니야. 그러니까 아닐 거고. 그 다음에 2개월 하고서 또 3개월을 더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3개월도 초과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래저래 얘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국 휴업은 신고 안 하고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왜냐면 이거요. 내가 한 5개월 휴업하려고 그래. 근데 나중에 신고 안 하고 있다 걸리면 뭐라고 하는데? 처음에 3개월 휴업이었는데 그래서 신고를 안 했는데 3개월 지나다 보니까 2개월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2개월 더 하는 것도 신고 사유가 아니니까 또 안 했다. 하면은 5개월 휴업하면서도 어때? 걸리면 딴소리로다가 벗어날 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 논리의 흠결이 되니까요. 휴업 제도가 지니고 있는 어떤 그 함정이 이런 것들이에요. 어쨌든 여기는요 2월이니까 필요 없고 3월이니까 필요 없어. 예, 일단 답은 4번이요. 5번 3월 초과하는 휴업을 한 후 재개신고를 하는데요. 재개신고니까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자 5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 폐업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휴업중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다 아니다. 여기 있잖아. 등록의 효력 소멸은 휴업으로 폐업으로. 예, 그래서 안음으로 맞네요.
중개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한다면 이중 소속에 해당한다.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이면서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해놓고 자기 사무소 딴 데 가서 소속으로 일 본다 이거야. 이중 소속이다. 2번 휴업기간 중이라도 폐업할 수 있고 재등록할 수도 있고 업무정지 기간이라 할지라도 폐업할 수 있어. 그런데 재등록할 수는 왜? 등록의 결격사유이더라. 3번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왜? 사무소 이전은 중개업이 아니다. 휴업기간이라 할지라도 중개업 아닌 업무는 가능하다. 실제로 휴업은 왜 한다 그랬어? 놀려고 한다 아니면 딴 일 좀 해보려고 한다. 그래요. 딴 일, 중개업 아닌 다른 일 가능하다는 거예요. 휴업기간 중에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소 이전은 중개업이 아니야. 그러므로 가능하다라는 게 그죠? 예, 형식 논리야. 그래서 그렇게 그냥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4번 휴업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중개사무소는 유지하여야 한다. 왜? 사무소는 등록 요건이에요. 사무소 없으면 등록 요건 미달로 임등취,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휴업기간이라 할지라도 사무소는 있어야 합니다. 5번 휴업기간 중 업무보증 효력이 만료되었어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업무보증을 재설정하면 된다? 예? 업무를 어떻게? 재개하기 전까지. 예, 틀렸네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요거 틀렸어.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로 고치세요. 그게 왜냐면 그 논리적으로 자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 출제자의 의도는 뭘까요? 이런 거죠. 여기 칠판을 보세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로는 이런 거요. 여기서 휴업시간을 했는데 여기서 재개신고를 한다. 그러니까 이 재개신고를 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휴업기간이 어떻게 된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원래 휴업은 휴업기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기간 만료일이야. 휴업기간 만료일이라 할지라도 자 재개신고를 하게 되면 요 사이에서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 업무 보증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기간 만료일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재개신고를 아직도 안 했어. 그러면은 업무 보증이 끝났을 때 해야 돼? 안 해도 돼? 여기서 만약에 재개신고를 들어간다면 여기서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요 전까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요 재개신고가. 그러니까 기준을 재개신고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재개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는 지금 하나 틀린 거요? 아니면 두 개 틀린 거요? 예, 3번, 5번 복수 정답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 폐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취약의 경우 신고 없이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수 있다. 아니야. 6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가능한 거죠. 뭐 함으로써? 신고함으로. 2번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분사무소만 휴업, 폐업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3번 휴업신고, 변경신고, 재개신고, 폐업신고 모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휴업과 폐업은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왜? 그렇죠. 등록증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3번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도 6월을 초과하여 변경할 수는 없다. 부득이한 사유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인정한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5번 휴업기간,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한 경우 재개신고를 안 하고 중개업을 했어요. 그럼 뭐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죠? 예. 그래서 휴업기간 중에 업무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는 뭐다?
절등치. 그거. 예. 그것도 다시 한번 찾아서 줄 쳐요? 이제는 아니오라는 이야기가 잘 나오네요. 예, 왜냐, 여러분들도 알죠? 책에 줄 쳐져 있을 거. 8번, 휴업 폐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을 한때 즉시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시요, 미리요? 미리요. 틀렸네요. 2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 중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는 반드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 X죠. 반드시요? 반드시 그건 아니겠죠. 예, 방문 신고하면 안 돼? 예.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후 신고 없이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역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해당에 해당한다. 맞죠? 왜? 여러분들 이 휴업은요, 어디에도 적용된다? 등록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랬어요. 어디에도 적용돼? 등록 절차. 자, 다시요. 쓸까요? 아니요 하길 바랬는데. 자, 등록 신청이 있게 되면 등록 통지가 있고 업무 보증을 한다. 그 다음에 증 교부가 있고 그 다음 업무를 한다. 할 적에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3월을 초과 시에도 어떻다? 신고하여야 하고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중개사법에 써 있다는 거예요. 휴업에 휴업하고 가로 열고, 그러니까 휴업 앞에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가로 열고 등록 절차, 등록 신청 시에도 적용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때조차도 여러분들 이게 3월을 논하는데 이날로부터 3월이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여기서 됐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날을 기준으로 그런 개념입니다. 예, 몇 번 할 차례요? 4번이요? 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안 합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까? 임등취입니까? 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사무소 별로 휴업할 수 있고 법인 전체가 휴업할 수는 없다. 전체 휴업해도 상관없고 사무소별로 해도 상관없고 단 휴업신고는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 다 따로따로죠. 각자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8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OX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을 한 경우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재개신고를 하더라도 중개업을 재개할 수 없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이요?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했어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틀렸네요. 자, 이거 무슨 얘기요? 아까 이거죠. 여기 재개신고하고 기간 끝날 때까지 참아야 된다. 할 수 있다. 예,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그냥 대충 읽으면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 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을 한 경우 휴업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휴업신고 없이 업무한다 아니면 반드시 재개신고 요한다. 니은도 틀렸네요. 디귿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인 경우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다. OX X. 자, 여기 보십시오. 등록의 효력은 뭐로? 폐업으로. 그런데 여기서 폐업은 사실상 폐업은 폐업이다 아니다. 그건 뭐에 불과하다? 휴업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틀렸네요. 그 다음 분사무소의 휴업신고는 분사무소 소재지 식양군수구청장이다. 주된 사무소다. 예, 답은 5번이네요. 전부 틀렸네요. 자, 10번. 틀린 것은 몇 개? 세상에서 몇 개 하면은 좀
스트레스 받아. 제일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 이 책은요, 굉장히 얌전해요, 문제가. 그래도. 그죠? 근데 제가 공부시키는 책으로서는 내 생각에는 요거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공부시키는 책은,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 몇 점 맞기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원하는 책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 공부시키는 책 아니요. 이럴 때는 몇 개, 아니면 저 9번이나 10번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뭐 이 정도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저 끝에 뭐 키읔, 키읔 뭐 이렇게까지 나가야 돼. 쫙. 그래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다 집어넣고서 거기서 그거 갖고 그러니까 그것만 읽어봐도 여러분들 뭐가 될 수 있게끔 공부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놔야 되는데 너무 얌전해요. 기출문제 유형에서 안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책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을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 신고를 한다. 업무정지 처분 받을 때는 등록증 반납하지 않는다. 틀린 거 없네요. 예, 일단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이야. 그냥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하면 틀려. 그죠? 예, 신고를 하는데 이때는 등록증 첨부해서 틀린 거 없습니다. 니은 휴업기간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보십시오. 등록 취소 처분이나 폐업을 해야지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휴업이나 업무정지만으로 등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휴업기간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소는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걸 강조했죠. 디귿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개신고를 하고 중개업체에게 가능해. 기간은 여기서 끝나. 그러나 그 전이라 할지라도 재개신고하고 업무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세상 없어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맞네요. 리을 휴업기간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모두 폐업은 된다. 또한 폐업 후 남은 휴업기간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재등록 가능하다. 그렇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재등록할 수 없어. 왜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몇 번 문제인가 풀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거는 천생 머리 하나는 타고난 사람들인데, 그죠? 민법 하랴, 학개론 하랴, 워낙 바빠서, 그죠?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 A는 2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건 신고 의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신고사항은 휴업 중에서 어떤 휴업이다?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이다. 그래서 일단 1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B는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7월에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후 6월에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했어. 그러니까 7개월 휴업해도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변경 신고 또 연장해서 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총 지금 13개월이나 된 거 아니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 C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10개월에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였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D는 폐업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받았다. 맞다, 틀리다? 자, 기출문제 유형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 하면 100만 원 이하 반드시 안 달라질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된다, 안 된다?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 5번 개업공인중개사 E는 휴업기간에 변경신고 전자문서로 하였다. 변경신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된다, 안 된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기출문제들은 이렇게 내가 봐도 쉬우면서도요,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물어봐요. 자, 이제는요, 겸업 제한에 관한 것으로, 여러분들 여기 겸업 제한이라는 이름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건 뭐냐? 3가지를 다룬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문제가 달라져요. 첫째로 지역적 제한, 두 번째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제한, 세 번째로 14조에 의한 제한. 이렇게 세 가지가 다뤄져서 지역적 제한은 누구만 떠오르는데? 예, 중개인, 사무소가 속한 어디? 시군구 하지 마시오. 시도.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제한은 누구만? 이게 특수법이요. 적어도 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제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은 뭐만 중개한다? 땅이라니. 농지. 예. 자, 14조에 의한 제한은요, 법인의 문제로 써요.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이것은 있죠. 중개인 가능하다, 중개인 불가능하다. 요거는 그리고 경매에 있어서 뭐만큼은 매수신청 입찰대리 업무만큼은 어떻다?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때 법원에 하는 이 등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14조에 의한 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여기서 다뤄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 관리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요거는요, 그거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14조 1항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는요, 요약집에서 아예 펴놓고 그 부분을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집 몇 페이지죠? 28페이지에 있대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28페이지에 보면 그 중개업 외에 가능 업무 해가지고 적어놓은 거 있죠? 그 박스 안에 거, 예,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임대 관리 하는데 그 28페이지를 보십시오.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뭐 농업용 창고, 토지의 임대 관리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2번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게 2번에 있죠. 왼쪽이 아니라 28페이지. 그 다음에 3번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해주는 업무 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이사 도배업을 한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28페이지 5번에 그 찍 긋고 이사 도배업체를 한다. 소개를 한다. 그렇습니다. 이사 도배업체의 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임대 관리를 할 수 있다. 그거는요 1번하고 똑같지. 주택 상가의 임대 관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1번 지문, 5번 지문 동일하겠네요.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조 규정 업무 위에 다른 업무 할 수는 없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4조 업무만을 목적으로 한다. 1번 맞네요. 2번 중개인입니다. 경매 대상 부동산 매수 신청 입찰 대리 업무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여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갈선 한다 못한다. 못한다. 여기 보십시오. 중개인은 아예 못해요. 이걸 다 못하는 거예요. 예. 다만 여러분들 요거 매수 신청 입찰 대리 이것만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수 신청 입찰 대리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 신청 입찰 대리가 법원에 등록하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요한다는 거야. 반면에 칠판을 보세요. 매수 신청 입찰 대리 업무가 아닌 경매에 있어서의 권리 분석 취득 갈선
공매에 있어서 매수신청 입찰대리 취득할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등록하고 해야 된다. 등록 없이도 가능하다. 등록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대답 여러분들이 못하면은 제가 마음이 약해서 자꾸 쓰게 돼요. 업무가 여기에 이걸 알선 업무가 있어요. 대리 업무가 있어요. 여기도 알선 업무가 있고요. 대리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요것을 전부 중개인은 못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요것 중에서 요 업무만큼은 법원에 등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알선이나 공매 알선이나 공매 대리 업무는 중개인 아닌 개업공인 중개사라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매수신청 입찰대리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어느 법원? 지방법원. 그거죠. 예. 감사합니다. 저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2번 틀렸어요. 중개인은 무조건 경공매 업무는 다 할 수 없다.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 및 그 다음에 주택의 임대관리 할 수 있다. 25조 1항의 1번 얘기죠.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상가 분양대행하고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았어. 금지행위다 아니다. 14조 업무는 중개업이 아니더라. 그래서 듬뿍 받아도 금지행위 아니야. 그 다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거기 몇 번이냐면요. 저기가 있죠. 분양대행이 3번, 4번이네요. 28페이지고 4번 보면 주택 상가로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토지는 없다는 거예요. 1번과 4번이 동일해요. 다 주택 상가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다는 거죠. 3번 다음 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 1번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업 출치세요. 임대업이다 임대관리업이다. 그래요. 14조에서 이야기하는 건 임대업이 아닙니다. 임대관리업입니다. 단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업 한다 못한다. 예? 중개인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한다. 그래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해. 그러면 다시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1번을 고쳐 읽을게요. 상업용 건축물의 매매업 한다 못한다. 예? 매매업 한다 못한다? 왜? 감사합니다. 금지행위. 그 얘기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걸 바라는 거예요. 금지행위는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예요. 그래서 금지행위에서 받았잖아요. 매매업은 금지행위나 임대업은 금지행위다 아니다. 그래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매매 이거 있네. 한다 못한다? 왜? 금지행위니까. 그 다음 3번 부동산 개발업이요. 개발에 관한 컨설팅 상담업이요. 예, 개발업이 아닙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업이야. 못해요. 그 다음 4번 주택법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 한다 못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 아파트 분양대행이네. 쉽게 얘기하면. 그죠? 건축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택법에 의한 거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걸로 19가구 넘는 거. 그죠? 그러니까 20세대 이상 그거잖아요. 그래서 분양대행 된다. 그래요. 그럼 4번 만약 이렇게 나오면 저기 건축법상의 분양대행 된다 안 된다? 돼. 무조건 돼요. 왜? 상가 주택의 분양대행이라고 돼 있잖아. 상가가 뭐요? 건축법상의 거야. 그 다음에 19세대 미만짜리가 건축법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양대행도 다 가능해. 한마디로
14조에는요, 주택법상, 그 다음에 뭐, 도정법상 이런 제한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4번. 그 다음, 5번,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이건 없잖아.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 상가의 분양대행이에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대부업을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14조 업무 위반 시에는 뭐다? 임등취. 뭐라고요? 예, 14조 업무 위반은 임의적 등록 취소야.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대부업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예. 여러분들 나한테 돈 좀 빌려주셔. 저 아저씨가 대부업 하려고 하네요. 자, 2번,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관리 대행업 14조에 있다는 거예요. 3번, 중개 의뢰인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여러분들, 경영기법, 경영정보 그 대상이 누구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그리고 그 개업공인중개사 속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된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아, 써있잖아. 그냥 거기 보시오. 다시요. 28페이지 3번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라고 돼 있나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라고 돼 있나요? 그럼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뭐야? 법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몇 번이요? 4번이요. 예? 아니 지금 문제를 몇 번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4번에 4번. 주택의 분양 대행을 겸업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소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 중개사무소에서 분양 대행업을 겸해서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무소를 또 하나 차릴 필요는 없다. 맞아요. 그 다음 5번. 단 사업자 등록에 낼 적에 분양 대행업이 어때야 돼? 들어있어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 낼 적에. 5번,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 할 수 있다. 그죠?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컨설팅, 상담이었어요.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집 풀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안다는 가정하에 제가 수업을 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근데, 안다는 가정하에 저기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아닐 적엔 그땐 끊어주셔야 돼요.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제일 소중해. 남들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있잖아요. 학원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제일 영광된 거는 많은 사람이 어떤 거예요? 합격해 주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나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야 돼요. 지금. 그건 뭐 이제 교수님마다 수업 방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랑 수업할 때는 그거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모르면 어떨까요? 사실은 남도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다 군둥이라서 아마 제대로 그렇게 못할 거야. 근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풀는 거나요? 예,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 1번 이사 도배업체 운영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업. 운영입니까? 이사 도배업체 소개입니까? 그 다음 주거 이전 부수되는 용역업입니까? 용역의 알선업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업 그게 뭐요? 그렇죠. 그게 이사 도배요. 그 다음 2번 관리업이요, 관리 대행업이요. 그 다음, 농업용이요. 예? 이거는 사실은 제가 불만이 있어요. 자, 한번요, 28페이지에 1번 지문을 봅시다. 거기요, 28페이지요, 요약지에
28페이지를 보면 임대관리는 분명히 뭐로 못 받고 있나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에서 임대관리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으로 못 바꿔요. 그러나 관리대행을 보세요. 관리대행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부동산 관리대행이야. 그러니까 관리대행업 중에서는요, 여러분들 모두 포함된다는 거예요. 모두 농업용 건축물 이런 것도 포함된다는 게 돼버려요. 그죠? 사실상. 그런데 그런 직업이 있나요? 여러분들 표준분리표 그거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우리 산업에서 예를 들면은 그 부동산업 대분류로서 부동산업에 들어갔을 적에 거기에 부동산에 보면은 직접적인 게 뭐냐면 임대업하고 개발 공급업이 있었잖아요. 학개론 얘기야. 네. 임대업하고 학개론이라는 건 떠올라? 임대업하고 개발관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서비스업이 있었어요. 그 서비스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격증 필요로 하는 거. 이 부동산 쪽에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게 뭐 있어? 주택관리사. 그 다음 감정평가사. 또 공인중개사. 그래서 그 서비스업 쪽에 보면 세 가지가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리업이 있어요. 근데 관리업에 벌써 세 분류를 하게 되면 주택에 관한 관리업종이 있고요. 비주거용에 대한 관리업종이 있고 기타가 있나요? 없나요? 기타가 없어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그 위에 임대업이나 공급업에는 주택 있고 비주거용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가 있어요. 다 기타 업종 기타가 있거든. 공급도 그렇고 임대업도 그렇게 있는데 관리업에는 기타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요? 아파트 관리 아니면 상가 관리 아니요. 그러니까 주거용과 비주거용 요 두 가지에 한계돼. 근데 아파트 아니고 상가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관리 쪽이. 그러니까 이런 직업 업종이 없어서 적어도 2번 농업용 건축물의 관리업 요거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표준분류표상 없으니까. 그래서 하지만 적어도 우리 28페이지에 있는 아까 거기에 보면 부동산관리대행이라고 되어 있지 저걸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앞에처럼 임대관리처럼 주택 상가의 임대관리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2번 지문은 농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업이라고 시험에 나온다면 그때는 환장해요. 그때는 맞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틀렸다고 하기도 이의제기해야죠. 그때는 그렇게 나온다면. 예, 근데 한번 봤는데 그때 한번 이의제기를 했는데 안 먹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뭔 말인지는 알았을 것 같죠? 참. 3번 부동산 개발업이요. 부동산 개발업이요. 개발에 관한 상담업이요. 예, 4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없이 경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취득할선. 여기 보십시오. 이거 할 때는 경매에 있어서 이거 할 적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한다 없어도 된다. 다 누구는 못해? 중개인은 못해. 그러니까 4번 답이에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없이도. 5번 감정평가업 한다 못한다? 예, 없어 여기에. 중개법인은 할 수 없네요.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떠오른 것은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여기 보세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중개사법상 제한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누구만 제한받는다니까? 근데 특수법인은 중개사법상 법인이요? 개별법상 법인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1번 맞는 거요? 틀리는 거요? 예? 틀리는 거야. 달리 정한다고 했으니까. 저도 잊어버렸어요. 예, 맞는 거였는지 틀리는 거였는지.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의 지역적 범위 같다 다르다. 같다. 지역적 범위의 차이는 누구만? 중개인만. 그래요. 3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입찰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출치세요. 누구에게 등록을 하고? 그렇죠. 시장군수구청장. 그 부분이 틀렸어요. 근데 이것도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상 시험 보면서 급하게 읽어 나가다 보면 이거 어떡할까요? 이런 것도. 급하게 읽으면 틀려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제일 나쁜 시험 유형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야. 키워드로 함부로 못 푼다는 거. 사실 민법은 키워드로 풀 수 있어요. 그죠? 몇 개의 키워드를 갖고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민법은 풀 수 있어요. 왜 판례 내용을 갖고서 살짝 이다 아니다. 그죠? 있다 없다만 알면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여기는 키워드가 없다는 게 문제죠. 자,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예. 매수신청 대리인 업무 할 수 있다. 못해. 누가 해야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지. 5번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14조 1항 업무는 다 할 수 있다. 14조 2항과 달라서.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그 다음 제공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일단 1번 답이네. 왜? 14조 1항 업무 아니야. 그죠? 그 다음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아니야. 14조 2항 업무는 중개인은 못하니까. 14조 2항 업무. 이거 경매 공매 업무 중개인 한다 못한다.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틀렸네요. 할 수 있겠죠.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의한 도배 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소개업을 하는 거다. 소개업이다. 도배 이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20호 미만으로 건축되는 단독주택 분양 대행하는 거 겸업할 수 있다. 왜? 20호가 넘든 20호가 안 되든 지금 분양 대행 한다 못한다? 한다. 여러분들 이 분양 대행하는 사람들 참 돈 많이 벌대요. 요새. 여러분들도 많이 버시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 모두 한번 골라보래요. 자, 주택의 분양대행 된다 안 된다? 상가주택이야. 그러니까 되네요. 그 다음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컨설팅 되네요.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의한 이사업체를 하는 거야 아니면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네요.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제공 되네요. 답은 5번이네. 9번 중개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A, 중개인 B 비교한 거예요. A는 자격증 개시 의무 있다. B는 개시하고 싶어도 못한다. 맞네요. 그 다음 A와 B 모두 등록증은 개시해야 돼. 맞네요. A는 폐업 후 동일 종별로 재등록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재등록 가능해. 그죠? 근데 중개인은 불가. 중개인은 새롭게 생겨날 수 없다. 4번 A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 쓴다. B는 못 쓴다. 쓰면 뭐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A와 B 모두 업무의 지역은 전국이다. B는 어디죠? 사무소가 속한 시도.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원칙적으로 경기도 소재 중개대상물 중개 못한다. 한다?
한다. 예, 누구만 못해? 중개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업무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래요. 자, 일단 중개인, 소속을 고용한 중개인의 업무의 지역적 범위도 사무소가 속한 시도고, 그 다음 중개인에게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지역적 범위도 어떻다? 사무소가 속한 시도다. 그래서 확대된다. 틀렸습니다. 3번 중개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쓸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사무소, 종별이 다른 자도 공동 사용할 수 있어. 그때 공동으로 쓰게 되면 중개인의 업무의 지역적 범위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아니다. 역시 사무소가 속한 시도로 제한된다. 4번 중개인, 일간신문에 공개된 것이라면 업무 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중개할 수 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한하여 타 지역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라는 제한에 대한 그저 예외 사유가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신문 얘기니까 아니야. 5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중개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사무소를 이전해. 그러면 지역적 범위 바뀐다, 안 바뀐다? 왜지요?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범위 동일하다. 맞죠? 다만 있죠. 거기에는요 가로가 있어요. 다른 법률 그 문제를 보세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한 법인, 수법인 제외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맞는 거야. 그죠? 예. 그 다음에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범위 동일하다. 이거 봐. 여러분들 알면서도 이게 봐봐. 제가요 맨 처음에 이거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걸 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냐면 자꾸 이거하고 이 문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시험에서 헷갈린다니까. 뻔한 거면서도. 왜냐면 이거잖아. 중개인은 지역적 범위가 제한된다니까. 이걸로 생각하기 쉬워요. 왜? 중개대상물 범위에 대한 중개인은 예를 들면 원주에 있는 중개인은 강원도에 있는 중개대상물은 중개하고 여주에 있는 중개대상물은 중개 못하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범위 제한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야. 근데 그건 중개대상물의 범위의 제한이다. 지역 범위의 제한이다. 그래서 미리 써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 2번이 다 그런 뜻이에요.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이 전국이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업무 지역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다 아니면 전국이다. 그래서 분사무소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는요 서로 상호간에 같이 경쟁적 관계에 놓이면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어요. 4번 중개인 업무 지역은 원칙적으로 당해 중개사무소 소재하는 어디다? 시도에 맞네요. 그 다음 5번 중개인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신청, 입찰대리 업무 한다 못한다. 매수신청, 입찰대리 업무만 못한다. 저기도 못한다. 권리분석 취득활동도 못한다. 다 못한다. 자, 1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이사업, 도배업 이런 거 영위에도 상관없다. OX. 왜지요? 법인이 아니야? 누구였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였어요. 원칙적으로 겸업의 자유가 인정되더라. 2번 지역 농업협동조합 업무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결정될 뿐이다. 특별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번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역시 업무의 지역 범위는 어디다? 전국입니다. 중개인만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중개인, 업무 지역은 원칙적으로 사무소가 속한 시도, 맞죠? 다만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 그죠? 타 지역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 다만요, 거기에 법조문을 이 친구가 이제 그냥 썼는데요. 한번 거기 4조의 제가 단서조항을 읽어볼게요. 4조에, 그러니까 4조가 아니라 네 번째 지문의 세 번째 줄.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라고 되어 있나요? 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요. 법 24조 규정에 의한, 그건 뭐냐면 지정받은 거래정보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받지 않은 거래정보망에 가입해도 업무에 그것에 그 거래정보망에 공개된 물건 중개할 수 없다라는 게 돼버려요. 지정받은 거래정보망, 그걸로 제한하고 있다 해서 4번 질문은 그래서 그렇게 길어졌어요. 자, 5번. 업무 지역적 범위를 위반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업무 정지. 그래서 이거는 꼭 외워달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중개인의 업무의 지역범위 위반은 업무정지 사유예요. 우리가 이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하면 깜빡깜빡 잘 속는 거야, 이게. 자,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어요.